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마인드 가치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성부패 가족분들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과 함께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에 이바지함에 따라 우리 삼성부패 가족분들과 미래성 가치, 즉 삼성전자는 어떠한 주식시장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실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정말 엄청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없다면 아무리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라고 한들 정말 크나큰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사실 저 또한 우리 삼성부패 가족분들과 주식 투자를 이어가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투자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삼성부패 가족분들도 아마 동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크게 관여를 하고 싶지 않지만, 참고로 여당,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며, 삼성전자 입장에서 크나큰, 정부의 복지 혜택이 없다라는 게, 정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부의 지원이 없다. 네. 맨날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감산을 시켜주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크나큰 세계 글로벌 시장을 토대로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책은 좀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자 내재적인 가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며 성투에 이바지함에 따라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정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총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좀 발표를 했는데요. 산단 지속 조성 및 전력 용수 인프라 공급에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한 만큼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및 공급망 자립 5% 목표를 두고 있으며, 특히나 AI 시대 주도 초격차 기술 확보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미래성 가치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2047년까지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을 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수출 증대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운드리, 메모리, 그리고 시스템 파운드리 시장 투자에 따라 무려 120조 원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화성, 이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상당히 활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판교를 중심으로 이천, 용인, 기흥, 안성, 평택 요렇게 이제 공장이 구축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반도체. 결국 앞으로 4차 산업시대는 이 반도체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새로 이어진다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경기 남부에 모인 반도체 기업가 공공기관에 아우르는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를 현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금액은 2047년까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600조 원이 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표 추정치는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한 대략적으로 총 16개, 생산 팹 13개, 그러니까 연구 팹은 3개, 이렇게 총 신규 팹이 신설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그러면은 2047년에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니까 너무 미래성 가치에 따라 너무 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당장 앞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2027년임도 요 기점으로 봤을 때 생산 팹은 3기, 연구 팹은 2기가 완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메가 클러스터는 오는 결과적으로 도출을 해낸다면 2030년까지 요 기점으로 봤을 때
기준 매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항상 저는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정부와 기업은 연간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 반도체 연구소와 팹리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메가 클러스터 즉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최첨단의 메모리 생산과 2나노미터 이하의 공정 기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성 클러스에 따라 이제 고용 노동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제조업체들의 생산도 늘어나게 된다면 무려 193만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 일반 산단에는 대략적으로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과 무려 110만 8천 톤의 용수가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으며, 결국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은 시스템 반도체가 열어가는 미래를 만난다. 2030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치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을 건설기간 무려 30% 이상 단축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이러한 미래성 가치는 확고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하나씩 추구한 대로 맞춰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주요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를 알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이를 잘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팹리스 업계에 따라 주요 애로사항인 네트워킹 강화와 시제품 제작 기회 확대, 자금 지원 이러한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기존의 점유율 3%에서 시장 가치에 따라서 10%까지 확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 기업과 팹리스 간 기술 교류회를 신설을 하기 때문에 팹리스의 일감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적으로 구축시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미국, 일본, 유럽, 영국, 네덜란드 이러한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인 핵심 국가 정상 외교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지셔닝 따라서 이재용 회장의 활동적인 모습 기대하고요. 우리 삼천부패 가족분들, 비록 증시 형태에 따라 지금은 답답하게 흘러갈지언정 이 또한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따라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